공무원 영단어 양도 많고 진짜 안 외워지시죠? 저의 영단어 정복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네, 그거 맞아요. 영단어죠. 아무리 문법적 개념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영어의 토대인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어도 분명히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의 공무원 이관왕이신 이조잘님이 영어 단어 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잘님이 연기 전공하셨다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학업을 뒤로 하고 연기 공부에만 전념했던 터라 저는 수능도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팔품사부터 다시 배워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노베이스였었어요. 이랬던 이조잘님이 이관왕을 하실 수 있었던 단어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단어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문법 문제 풀 때는 단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시험장에서는 문법 문제라 하더라도 아는 단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면 한결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놓인다는 건 내가 침착해진다는 거고 침착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정답을 고를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해 어휘력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저는 단어 암기를 평소에 숨 쉬듯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단어는 다다익선이니까 숨 쉬듯이 공부하자. 물론 지금부터 저만의 그런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마인드부터 장착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단어책에서 마주하는 단어든 독해 지문을 풀다가 마주하는 단어든 하물며 팝송을 듣다가 처음 들리는 그런 처음 마주하는 단어든 내가 처음 보는 단어한테는 이렇게 말하세요. 너 내 눈에 띈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네, 조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이제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독해 지문을 공부하든지 하물며 문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단어를 1000개를 외워도 1001번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최대한 많은 단어를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잘님은 단어장을 하나만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단어장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 단어계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노란 거 바이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사서 봤는데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안 가요, 일단. 왜 처음부터 등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보 못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그쵸. 똑같아요. 저는 등산화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영단어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했고요. 만약에 본인이 등산 양말조차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기초 중학 단어부터 저는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수능 영단어를 한 권 떼고 그 다음에 공시 영어 그 단어책을 샀거든요. 이거를 저는 썼었어요. 공단기 이동기 선생님의 삼촌 플러스 모카라는 책을 저는 이것만 봤어요. 다른 단어장은 따로 사서 구입하진 않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문제 풀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다가 아니면 평소에 뭐 생활하다가 처음 마주치는 단어가 나오면 저만의 손바닥 단어장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적었어요. 이렇게 적은 게 진짜 많아요. 이게 한 대여섯 권 되니까 몇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했어요. 단어책은 별로 안 샀어요. 그러면 조잘님은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을 고르라는 거죠? 그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해야 한다는, 남들도 그 책을 보니까 나도 그 책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좀 버리셔야 돼요.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단어가 있는 단어장을 공부하려고 해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 정 선생님 아시죠? 네.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단어장을 고를 때 자기가 그 단어장 안에서 한 30%는 알고 있는 단어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부터 나오면은 약간 좌절하게 되잖아요. 약간 포기하고 싶어지고. 근데 정말 쉬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맞아요. 단어예요. 그래서 독해를 공부할 때 쉬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쉬운 단어를 외우고 그 이후에 어려운 단어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그렇죠. 그러면 조잘님이 공부했던 방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누적 암기법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보통 책마다 다르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어책들이 약간 데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봤어요. 뭐 30일, 50일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제가 봤던 이 책은 100일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책은 절대 한 번만 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00데이즈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1회독 하실 때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하루치만 볼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3에서 5일치는 한 번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그냥 빨리빨리 보시고 다시 회독해서 돌아오시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조금씩만 분량을 잡고 봐도 그거를 완벽하게 지금은 한 것 같아도 어차피 일주일 있다가 다 까먹어요. 앞에 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냥 분량을 많이 잡고 빨리 2회독으로 넘어가서 또 3회독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눈에 바르고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누적 암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그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교재는 이동기 선생님 3천 플러스 복화인데 이거는 100일치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0일치라고 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1회독 때는 최소 3일치에서 5일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면 처음에 딱 데이 1 진도로 나가요. 다 너무 처음 보는 단어들 같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밑에 발음 기호 보시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발음 기호를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에 이 해당 단어를 쳐서 사전에 발음 기호 읽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따라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뜻도 읽어보시고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aberrant, 비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입으로. 입으로 읽는 효과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저희가 감각을 사용해서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더 강력하게 뇌리에 박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꼭 소리내서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데이 1, 2, 3까지 만약 보셨다 하시면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데이 1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 한글 뜻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이 단어를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다시 열어서 뜻이 뭐였는지 보세요. 아, 맞다. 포기하다, 버리다였지. 그리고 이때는 예문도 같이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 예문이 해당 단어의 어떤 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밑에 있는 유의어는 여력이 되시면 같이 보시면 좋지만 처음 1회독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벅찰 수도 있어요. 굳이 1회독 때는 유의어까지 다 몽땅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계속 가리고 뭐였지? 아, 기억 안 나. 아, 맞다. 예문 읽고. 뭐였지? 아, 이건 기억난다. 혐오하다. 근데 무조건 영어 단어 다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만약에 나 독서실이어가지고 못 읽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독서실에서는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꼭 정말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량을 많이 잡아서 1회독이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1회독을 한 달을 목표로 두시고 하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이 단어책을 1회독 하겠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이 분량을 한 달로. 그래서 1회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분량을 조금 더 넓게 크게 잡으셔서 내가 3일치씩만 봤으면 2회독 때부터는 5일치씩, 7일치씩 이렇게 더 크게 잡으셔서 빨리빨리 스키밍 하시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3회독까지 했다. 3회독부터는 뭐 10일치 분량을 잡아서 내가 빨리빨리 다 봤다. 그랬는데도 안 외워지는 단어는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었어요. 왜 이게 안 외워졌었는지 모르겠네. 정말 3회독까지 했는데도 안 외워지는 단어. 형광펜을 찌시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단어장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옮겨 적으셔서 그 부분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죠. 전날 공부했던 거를 꼭 다음날 아침에 한번 봐주셔야 해요. 근데 조절님도 있었죠. 진짜 많이 봐도 안 외워지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외우셨나요? 그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공무원 어휘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심지어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네이티브들도 안 쓰는 어휘들이 많이 나온대요. 뭐 예를 들면은 단어 뜻이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외워졌던 단어가 있어요. interrog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일단 스펠링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그거를 읽어봐요. 발음 기호를 보고 아, 이런 발음이구나. interrogate? 테러?
약간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아 테러 할까봐 신문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약간 어거지 같은데 이런 연상 발음 가지고 연상해서 암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좀 유명하신. 이거를 모든 단어에 다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정말 죽어도 때려 죽여도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외워야 했어요. 수험생의 입장이니까 어거지로라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외우는 거 그게 정말 효과가 커요. 근데 그냥 입으로 뭐 bring up 이렇게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실감나게 이 단어의 한글 뜻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연기를 하는 거죠. 좀 실감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bring up 이런 식으로 bring up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혼자서 좀 생쇼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기억에 잘 남아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내가 먼저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뱉고 또 그 뱉은 걸 다시 내 귀로 듣잖아요. 3콤보. 와우. 이게 정말 장기 기억하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조잘님, 만약에 제가 11일차 분량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누적 복습이면 1에서 10일차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단어 공부만 해도 끝이 안 나겠죠. 누적해서 복습하시라고 한 거는 그냥 내가 어제 배운 거, 내가 어제 외운 것만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제 본 거를 오늘도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2회독하는 효과가 나죠. 그런 식으로만 하시고 빠르게 1회독을 끝내시고 2회독부터는 다시 더 크게 분량을 잡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장을 몇 회독 하셨나요? 단어장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회독한 걸 이렇게 체크해놨더라고요. 3회독. 근데 과연 3회독만 했을까요? 여러분, 전 천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두꺼운 양의 단어를 3회독 만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 책으로만 회독을 3회독 했다는 거고요. 사실 더 많이 봤죠. 왜냐면 아침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보고 그 다음에 점심에 저는 이게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어서 그걸로 또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이동하면서도 보고 또 자기 전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운 분량을 하루에 한 2에서 3회독은 무조건 한 거예요.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책으로 보셔야겠죠? 여기 갓 선생님도 이렇게 단어장을 만드셨대요. 저도 보면 이렇게 그냥 스케줄표인데 너무 안 외워지는 단어들 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 이렇게라도 한 번씩 계속 눈에 바른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단어장은 내가 안 외워지는 단어만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온갖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춤 편집이 되어 있는 단어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본 것까지 하면 회독 수가 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단어는. 네. 이조잘님이 왜 합격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정말 세상에는 좋은 책과 강의들이 많죠.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저도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매료가 됐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조급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집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데 저기 노량진에서 실강을 듣고 있는 자들은 벌써 저기까지 진도가 나갔대. 근데 나는 지금 왜 아직도 수능 0단어를 보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되게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실 텐데 그러실 때일수록 정말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하시고 내가 지금은 비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런 책을 보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제 수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능 0단어를 안 보고 바로 이런 난도 있는 공무원 빈출 어휘를 먼저 봤다면 저는 아마 시행착오를 더 겪었을 것 같아요. 합격하는 데까지. 정말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은 알지만 좀 릴렉스 하시고 단계별로 천천히 밀도 있게 실력을 쌓아 올라가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이관왕 합격생 이조잘님의 영어 단어 암기법을 배워봤는데요.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가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첫 번째로 어제 봤던 단어를 꼭 오늘도 한 번 더 보기. 두 번째로 실감나게 발음하며 외우기. 이게 오감을 사용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안 외워지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소리칩니다. 세 번째,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으로 시작하기.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공시 정보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일주 1 요플레 하세요. 안녕. 안녕.